지금 계속 그 신문에 나오는 게 소상공인 어렵다라는 거, 자영업자 어렵다고 계속 나오죠.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되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리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건비들을 상승하고 수수료, 카드 배달 수수료 올라가요. 비용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점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세요? 알테시? 알테시 아세요?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알테시 공습.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위기고 전 세계 시장도 알테시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알테시 뭐예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중국계 이커머스잖아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남아 쪽은 더 그렇고 되게 싸다 그러죠.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싸대. 직구인데, 해외 직구인데. 그리고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불량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러고 얘기하면 새거 보내준대죠, 금방. 근데 이거 어떻게 반납할까요? 너 가지라 그러죠. 너 가지. 안 보내. 오고 가고 더 비싸다고. 웬만한 건 다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10,000원짜리 그냥 한 3,000~4,000원에 사는데 뭐 거기에 부실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몇 달 사이에 여기서 해외 직구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뭐 개인을 이용한다든지 외국 직구를 이용했는데 이제 해외 직구가 1분기 동안 57%가 중국계 저기 알테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알리, 테무, 쉬인. 이네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쿠팡들도 뭐 있을 거고 뭐 네이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연 탑은 어디겠어요? 아마존이겠죠. 아마존은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아마존이 세계적으로 전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미국에서는 압도적이지만. 그럼 이 알테시 하나하나 따지면 24%가 안 되는데 이 세 개가 합치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32%예요. 이커머스 시장을 얘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32%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알테시를 왜 얘기하느냐? 이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싼 거 이런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알테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만든 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걸 공급해 주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싸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에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안 쓴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이 유통 알테시라는 그 이커머스 회사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배달하는지 알지만 실제로 배달하는 거 얘네들이 우리나라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을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1분기면 1, 2, 3월이죠. 그때만 해서 57%를 알테시를 가지고 사용했대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알테시. 우리가 나오는 건 대부분 알리, 테무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근데 쉬인이 더 많이, 테무보단 더 많아요. 그 알리는 다 아직 알리바바, 중국계, 그쵸? 알리바바에서 나와 있는 그 알리 익스프레스예요. 지금 제목하고 계속 보여요. 편함, 아이디어, 자본이잖아요. 편함, 아이디어, 자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왜 자꾸 어려워지냐. 다른 거 다 있지만 여기 있죠. 배달 수수료 늘어나죠. 뭐랑 연결돼요? 편함이랑. 그쵸?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배달을 시키잖아요. 배달 우리도 수수료 내지만 배달 수수료 누구도 내요? 다 이제 우리는 직접, 예전에는 누가 그거를 배달해서 먹었어요. 배달 사갖고 오는 경우는 많았죠. 그죠? 직접 다 사갖고 몇 년 전, 코로나 전에는 배달도 없었고 배달하지 않았잖아요. 다 배달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일반적인 게 된 게 짜장면 7~8,000원짜리 배달료 2~3,000원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족발 시켜 먹으면도 몇천 원 배달료로 내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심각한 거는,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는 다 이제 일반적으로. 커피 5,000원짜리 시켜도 거기에 뭐 1,000원, 2,000원이
배달료인데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5,000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배달은 7,000원은 양커피는 이렇게 생각. 아이들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어른들도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편함에 대한 가격들을 당연히 지불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경쟁자들이 우리나라 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했던 편함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점점점 힘들어진다. 사람들은 이제는 편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진짜 뭐 음식 배달한다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책을 배달하는 것들도 이것도 지금 집 앞까지 다 배달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스마트워치 지금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애플워치 아시죠? 갤럭시워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갤워치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연동되는 거죠.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뭐 여기서 뭐 메일을 확인한다든지 뭐 건강 달리기 얼마 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는 게 뭐 혈압이야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지만 혈압만이 아니라 나중엔 당뇨 수치도 다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 더 여타 뭐 심장박동수 이런 것들 다 그런 건 뭐 지금도 뭐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신체적인 건강 정보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에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개인 정보잖아요. 엄청난 이 정보가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나이가 뭐고, 수입이 얼마고, 이런 것들만 해도 저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이런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유한 그 자료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가공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인데 사람들의 혈액형에서부터 해가지고 건강 상태 이런 거 다 여기서 집약돼가지고 이게 여기서만 있겠어요? 이렇게 서버로 가겠죠. 어디로?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병원으로 가겠죠. 그럼 그 병원에서 앞으로 계속 원격 진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시도하잖아요. 계속 앞으로 계속 열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벌써 그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본이 지금 그쪽을 노려보고 있는데 이게 안 열리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원격 진료를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 개인들은 실제로 유명하다는 3차 진료기관 가봐요.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2, 3분 진료받고 나와요. 기다리는, 우리 내에서도 불편하고, 진료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거기 병원은 어떠냐? 병원의 입장. 자본이에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대기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나가는 시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공간이 대기소가 어디가 돼요? 자택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병원에서 그 대기 공간이 필요한가요? 진료 공간이 필요한가요?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진료, 여기서 중간에서 이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그 정보들을, 만약에 개인들이, 여기서 한 것도 있고 병원에 전달해서 너에 대한 건강을 관리해 주는데 해줄 거야. 그 맨 처음에 이제 무슨 약관 쓰겠죠. 이러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져가듯이 이런 정보들은 뭐 다른 데 안 쓰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만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들은 또 해주겠죠. 그 정보가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그럼 받는 쪽에서도 그걸 가지면 자기네 장비가 진료 장비들도 세이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석이 되는 거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상품은 굉장히 많이 의료진에서도 개발이 되겠죠.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럼 무슨 싸움이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그냥 달리기 얼마 했는데 걷기 얼마 했는데 너 혈압이 얼마 이런 거 재서 네가 관리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샤워할 때 풀어놓더라. 근데 반지는 안 풀어놓더라. 갤럭시링을 만들잖아요. 돈도 비싸요. 비싸서 왜냐면 걔는 건강도 체크해야 되지만 실제로 뭐예요? 찼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리반지 차고 다니면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도 왜 비싼지 알아요? 비싼데 여기에 기능을 집어넣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갤럭시워치라든지 이거는 싼 거지만 애플워치들이 딱 찼을 때 야 좀 힘 좀 줄 수 있어 라는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만들면 연동된다고 싸게 해줘야지 그럼 이거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그래도 이게 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정도 돼야지 이거 차도 그래도 그래도 위신이 떨어지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갤럭시링 안 사요. 이거 금으로 어떤 좀 비싼 그런 금속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왜 갤러그 링을 만들겠어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몸에 부착하고 있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작아? 그게 링이죠. 그랬을 때 얘가 집적하는 시간보다 얘가 집적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건강에 대한 싸움에서, 요 개인적인 정보의 싸움에서 얘가 얘를 이길 수도 있지 않아?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얘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자본들이 어마어마한 곳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함에 돈을 지불하죠. 그 다음에 자본은 언제든지 돈 냄새를 맡고 있죠. 야, 이 돈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자본은 투여가 될 거예요. 자본 투여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러고 우리는 그럼 관건은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아이디어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무에서 무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무를 창조하는 거죠. 아마존 그 책 배달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됐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한 게 결국 뭐예요? 자기 집도 아니, 자기 집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빌려주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우버는 자기 집도 아니고 네 차 가지고 네가 저기 운전해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죠. 우리 저기도 그렇잖아요. 대리운전도 자기가 대리운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배달의 민족은 안 그래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자기가 배달하나요? 네가 배달해. 그래 그 사람이 제일 부자잖아요. 결국은 아이디어라는 아이디어. 아이들에게 그래서 수학, 국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자꾸 저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거죠. 저런 생각에 생각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게 하면 그 처음에 시도하면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누군가에서 저거 돈이 되겠는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저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똑똑한 과학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있어요. 편함의 욕구들을 늘 가지고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산업자본은 늘 대기하고 있어요. 야, 내 돈 언제 누구한테 갖다 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가면 창의적이라는 것들도 늘 열려 있는 이거는 나이랑도 상관없고 IQ랑도 상관없고 학벌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싸움이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뭐 챗GPT,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길에서 큰 그런 길목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막 달라붙었어요. 메타버스, 메타라는 회사,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달라붙고 있고 다른 회사도 막 달라붙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챗GPT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만들어?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카카오톡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 것 같죠. 되게 많아요. 유튜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계적으로 엄청 많죠. 유튜브에서 이제는 뭐까지 열어주냐면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거기서도 인터넷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파는 거예요. 이제 너가 구독자가 얼마면 너 거기서 장사해. 장사하면 내가 얼마를 먹고 넌 다 가져. 이런 거 지금 유튜브에서 열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길은 다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 내가 챗GPT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챗GPT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부분들 지금 카이스트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거냐면 챗GPT를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뭐 하냐면 야 교육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 이런 질문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걸 계속 훈련시켜서 그걸 팔고 있어요. 메타버스 똑같은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화 메타버스를 만드는 거죠. 아주 점점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쉬워질 거라는 거죠. 메타버스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진하다 보면 그 공통 관심사들이 모여요.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있어. 그럼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줄 거야. 여기서 같이 활동해. 이런 것들이 아주 쉬워진다. 얘네들은 그냥 길이에요. 내가 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길을 나는 어떻게 가지? 신발 신고 가나? 양말만 신고 가나? 그냥 맨발로 갈까?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거 말고 또 뭐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뭘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